자,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 유체 지구의 변화입니다. 자, 처음으로 배울 건 이 기단인데 우리가 기단이 네 가지가 있어요.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 기단, 양지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건 이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면 중간에 정체전선, 장마전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오호츠크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참고로 우리 요 네 개의 기단은 다 고기압이에요. 고기압. 네, 다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시베리아 기단이나 오호츠크 기단은 좀 고위도 지역에 있죠. 그래서 차요. 네, 기본적으로 한랭하고, 양시강 기단과 북태평양은 주로 이제 아래쪽에 있죠. 저위도 지역에. 그래서 이제 고온이나 온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베리아와 양치강은 둘 다 대륙에 있어요. 그래서 건조하고,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은 다 바다에 있죠. 그래서 다스바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하고 주로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영향 주고, 오호츠크는 한랭 다습하고 초여름에 특히 높새바람에 영향이 있어요. 예, 높새. 그 다음에 양쯔강은 온난 건조하고 주로 봄, 가을에 황사 같은 거 우리나라에 영향 주죠.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하고 주로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이런 기단들은 시베리아라고 해서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해서 시베리아에 있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지역이나 다른 곳에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기단의 변질은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랭한 기단의 변질, 대표적으로 시베리아 기단이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거. 물론 오후츠크의 기단이 영향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온난 기단의 이동, 주로 북태평양 기단이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거. 이제 물론 양쯔강 기단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주된 기단의 변질은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랭한 대륙에서 만들어진 공기덩어리는 찬 공기덩어리예요. 차고 건조한 공기덩어리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으로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에 따뜻한 바다를 만나면 이 따뜻한 바다에 증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공기덩어리가 수증기를 머금게 되고 그래서 찬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따뜻한 곳에 오게 되면 밑에가 좀 따뜻한 지역이니까 밑에가 좀 가열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덩어리 찬 공기덩어리인데 찬 공기덩어리인데 밑에 부분만 따뜻하게 돼요. 그럼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불안정하게 되고 그래서 정남이 만들어지는 경우에요. 그런데 온난 기단의 변질은 좀 달라요. 따뜻한 대륙에서는 이제 또는 따뜻한 바다도 상관이 없는데 이 공기덩어리가 따뜻하겠죠. 이 따뜻한 공기덩어리가 이제 찬 지역으로 한량한 지역으로 오게 되면은 공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따뜻한데 찬 지역으로 오면 밑에 부분만 냉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밑에 부분만 공기덩어리가 차가워요. 근데 따뜻한 공기는 위에 있으려고 하고 찬 공기는 밑에 있으려고 하는데 이미 따뜻한 공기는 위에 있고 찬 공기는 이미 밑에 있죠. 따라서 대류가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하죠. 안정한 경우에는 공기덩어리가 움직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충운형 또는 안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랭기단은 이 찬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가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고 따뜻한 곳에서는 밑에가 가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열이 일어나고 밑에가 가열되면 밑에가 가열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불안정하게 돼서 대류가 일어나는 정남이 만들어지고 소나기, 겨울이면 폭설이 내리게 된다. 온난 기단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대륙에서 찬 대륙으로 가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것이고 찬 대륙 밑에서는 냉각이 일어나죠. 냉각이 일어나면 공기덩어리가 무거워져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안정하게 되죠. 그리고 충은형 구름, 안개나 이슬비가 내린다. 실제 기단의 변지를 보면은 요 그림 보시면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쫙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대로 했죠. 특히 바다에서 이렇게 구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컵라면 먹으면 이제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오죠. 그래서 이 바다가 따뜻한 바다구나. 그래서 바다에서 증발이 많이 일어났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서해안 쪽을 보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데가 다 이제 폭설이 내린 거예요. 폭설. 눈이 많이 내린 거예요. 찬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따뜻한 지역으로 와서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우리나라에 오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따뜻하니까 밑에 가열이 일어나겠죠. 밑에가. 그래서 가열이 일어나서 밑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대류 현상에 있어서 정난운이 만들어지면서 폭설이 내리게 된다. 한방눈이 내리게 된다. 예, 그래서 기단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면서 하층이 가열돼 가지고 특히 황해에서는 증발이 일어나 가지고 정난운에 폭설이 내리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선이에요. 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선은
어떤 공기의 경계예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공기나 찬 공기의 어떤 경계면이죠. 그러니까 요 경계는 바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는 요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는 뜻이에요. 근데 뾰족뾰족하니까 주로 여긴 찬 공기가 이렇게 방향이 부는구나. 따라서 요 전선은 앞으로 어떻게 요 전선이 앞으로 찬 공기 방향대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바람의 방향이 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요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동글동글한 거 보니까 어떤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간다. 전선이라고 하는 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니까 여기가 따뜻한 거면 여기는 찬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전선이 어떻게 여기서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전선이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 공기 지역은 AT, 따뜻한 공기는 BC. 그리고 풍향, 우리가 풍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풍향은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헷갈린다면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고 여기가 북한이죠. 여기가 남한, 그리고 여기는 동해바다, 여기는 서해바다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람이 요 방향으로 불죠. 그래서 바람이 요 방향으로 분다. 그러면 북서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요 방향이죠, 요 방향. 요 방향이면 요거죠, 요거죠. 그러면 얘는 남서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전선은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선이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우리 남한 쪽은 좀 따뜻하죠. 북한 쪽은 좀 차갑죠. 찬 공기가 있죠. 차갑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따뜻하고 이 양쪽 부분은 찬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요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는 뜻이었죠. 이게. 그리고 요 모양은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여기 저기압이 있죠.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되려면 여기서는 어떻게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불어야 반시계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풍향이 이렇게 된다. 얘는 이제 남서풍 방향이죠. 우리 아까 우리나라 지도 그리는 걸로 알려줬었죠. 남서풍이고 얘는 북서풍, 얘는 남동풍이 돼요. 그래서 이 전선을 비교해 보면은 요 전선 한랭전선인데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이렇게 밀고 가는 거죠. 이게 찬 공기란 뜻이었죠. 찬 공기가 밀고 가는데 찬 공기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경사가 급하게 됐죠. 급한 것이 바로 한랭전선이고 따뜻한 공기는 여기 동글동글해서 동글동글한데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어떻게 위로 쭉 떠가지고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한랭전선은 이렇게 저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한랭전선은 경사가 급하고 온난전선은 경사가 완만하게 된다. 또 비가 오는 지역은 요 그림대로 보니까 어때요? 한랭전선은 전선의 뒤쪽에서 좁게 정난운이 만들어지고 소나기가 내리더라. 그리고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쪽에서 넓게 전선의 앞쪽에서 넓게 충운형의 안개나 또는 이슬비가 내린다. 한랭전선은 이동 속도가 빨라요. 왜냐면 찬 공기는 무거운 공기인데 앞에가 따뜻한 공기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요. 그래서 밀고 나가기 편해요. 앞에 가벼운 애가 있으니까 밀고 나가기 편해서 이동 속도가 빠른데 온난전선은 좀 다르죠. 앞에 찬 공기, 무거운 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따뜻한 공기죠. 따뜻한 공기가 이 찬 공기를 밀면 잘 안 밀리겠죠. 잘 안 밀리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동 속도가 느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온, 기압, 풍향의 변화인데 기온, 기압, 풍향의 변화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를 봅시다. 여기를. 자, 현재 이게 우리나라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이죠.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동풍이 불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찬 공기에 남동풍이 불게 되는데 온난전선이 딱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따뜻한 공기로 오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고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풍향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동풍에서 요 방향에서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남동풍에서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 어떻게? 남동풍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남서풍으로. 그러니까 무슨 방향으로 변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저기압이 멀리 있죠. 그러니까 기압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근데 이렇게 오게 되면은 저기압이 가까우니까 기압이 낮아지게 되어 있죠. 저기압이 가까우니까. 자, 이번에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는 따뜻한 지역에 남서풍이 바람이 불게 돼요. 그리고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되냐?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는 따뜻한 지역에 남동풍이 바람이 불게 돼요. 그리고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는 따뜻한 지역에 남서풍이 바람이 불게 돼요.
근데 한랭전선이 쫙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찬 공기로 북서풍이 불게 되죠.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에서 찬 공기로 변하니까 온도가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는 저기압이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저기압이 멀어졌죠. 여기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보다 저기압이 이렇게 했을 때는 멀어졌죠. 그러니까 저기압이 상대적으로 멀리 갔으니까 기압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온도는 내려가고 기압은 올라가게 된다. 풍향은 여기서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남서풍에서 어떻게 북서풍으로 변했죠.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이것도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시계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는 기온은 올라가고 기압은 내려가고 풍향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리고 한랭전선은 기온은 내려가면서 기압은 올라가고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시계 방향으로 오른다. 풍향은 전부 다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요 밑에가 바로 이제 그런 그림인데, 보세요. 기압은 올라갔고 기온은 내려갔죠. 그래서 한랭전선이구나. 기온이 내려갔던 거 한랭전선이죠. 풍향은 둘 다 시계 방향이었었죠.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한랭전선은 이렇게 편서풍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편서풍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6월 6일 9시에 남부지방의 날씨는 우리가 요 모양대로 요 바람의 방향이 좀 동글동글하니까 따뜻한 바람. 그러니까 현재 남서풍의 바람이 불고 있고 날씨는 맑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지역은 이 전선의 요쪽이에요, 다. 전선의 요쪽이고 가운데가 따뜻하죠. 이게 전선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패색전선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비가 내려요. 왜냐면 정남과 충운형이 만나서 많은 비가 내린다. 이 정도로 알고, 요것도 그냥 푸시면 돼요. 여기 12도는 온도이고 11도는 이슬점이고, 요 검은색이 바로 구름의 양인데 꽉 찼죠. 그리고 풍향은 어때요? 요 방향이죠. 그러니까 남동풍이죠. 남동풍.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죠.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요것도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대저기압이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요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가 싹 요런 모양이 딱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온난전선, 여기가 한랭전선. 요 부분은 이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같이 나타나 있죠. 동골뾰족 여기가 바로 패색전선이에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만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냐, 바로 정체전선, 장마전선인데 요새 시험에 잘 나와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요 저기압이 여기다가 이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편서풍에 따라서 저기압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기가 먼저, 여기가 그 다음이구나 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전선이 온대저기압이 장마전선이 이렇게 위로 북상했죠. 그래서 장마전선이 좀 북상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선이 있으면 이 전선에서 비 오는 지역은 전선의 위쪽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북한은 찬 공기가 있고 남한은 따뜻한 공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장마전선을 기준으로 위에는 찬 공기, 밑에는 따뜻한 공기예요. 이제 원래 그렇죠. 고위도 지역은 춥고 저위도 지역은 따뜻하니까. 근데 찬 공기는 어떻게? 이제 저위도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고위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해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뜨려고 하죠. 그래서 전선의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마치 한랭전선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가다가 어떻게 가벼우니까 전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구름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정체전선의 어느 쪽, 위쪽 찬 공기가 있는 쪽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게 돼요. 비가 이런 식으로 비가 내리게 되죠. 비가. 그래서 실제로 비가 오는 지역은 전선의 어느 쪽, 찬 공기가 있는 북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 우선 먼저고, 그 다음에 장마전선이 북상한 이유는 아마 여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인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전선이 이렇게 북상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수력은 위쪽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에요. 태풍은 2도, 5도에서 25도 지역이 만들어지는데 적도에서 0도 사이는 발생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적도에서는 전역력이 0이고, 전역력이라고 하는 건 지구 자전에 의해서 바람이 휘게 하는 힘이에요. 전향, 어떤 방향을 전환시키는 힘이에요. 근데 적도나 위도, 5도에서는 전역력이 없거나 아니면 전역력이 무지약하기 때문에 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회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풍이 만들 수가 없고, 태풍의 중심은 하강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단열 팽창, 단열 압축에 의해서 하강기류, 이제 어떤 물체를 압축하면 어떻게?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풍은 반지름이 500km고 지름이 12km여서 수평 규모가 큰 거예요. 딱 CD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가 태풍의 눈처럼 뻥 뚫리고 아주 얇고 넓은 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태풍은 왜 가운데가 이렇게 태풍의 눈이 비냐? 우리가 커피 같은 거 이렇게 가운데 막 저으면 가운데가 비죠? 그만큼 어떻게 빨리 회전하는 물체는 가운데가 원심력 때문에 비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심은 어떻게 다 위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서는 공기 덩어리가 이제 상승기류가 발달하니까 요거에 맞춰서 밑에 하강기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거 압축시키면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운데서는 이제 압축에 의해서 하강기류에서 압축에 의해서 이제 하강기류니까 구름이 없고 날씨가 좋고 바람이 없다. 근데 이 하강기류는 그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전체 태풍에 비하면 면적상 엄청 작아요. 그래서 하강기류라고 해서 굳이 고기압은 아니다. 아주 작은 좁은 지역에서만 일어나요. 근데 그림 보니까 요 구름이 대칭이 아니죠. 그래서 이쪽이 안전반원이고 여기가 위험반원이에요. 태풍 진행 방향의 안전반원, 위험반원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텐데, 자, 요거를 봅시다. 태풍은 이제 포물선 궤도를 도는데 우리가 안전반원, 위험반원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쪽이 우리나라가 있고 이쪽이 이제 일본이 있어요. 만약에 태풍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정확히 중간 간다고 치면 일본이 있는 쪽은 위험해야겠죠. 그래서 위험반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은 안전해야겠죠. 그래서 안전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는 어떠냐? 그러니까 태풍이 진행할 때 여기 태풍의 진행 방향이에요. 태풍이 이렇게 요 방향으로 진행할 때 태풍은 저기압인데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요때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여기가 오른쪽이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이 회전 방향이 이 진행 방향과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같죠. 그래서 여기는 바람이 좀 더 세요. 그래서 위험하고,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태풍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바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안전반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태풍 진행 방향의 이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회전 방향이 태풍의 회전 방향하고 태풍의 진행 방향이 같죠. 요렇게 가니까. 그래서 여기 위험 발원, 여기선 이제 안전 발원이에요. 근데 편서풍 때에서는 태풍이 좀 더 빨리 이동해요. 왜냐면 위험 발원인데 여기 보세요. 태풍의 진행 방향과 태풍의 회전 방향과 이게 편서풍이에요. 편서풍의 방향이 다 같죠. 그래서 태풍이 좀 더 빨리 회전하게 돼 있어요. 좀 더 위험해요. 그래서 편서풍 지역이. 근데 그런 건 뭐 중요하지는 않고. 그 태풍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제 강한 상승기류가 있죠. 물론 가운데에 아주 약한 하강기류는 무시하셔도 돼요. 강한 상승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3초 안에 이 지표면에 있는 거가 이게 12km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상승기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것들을 다 빨아들여요. 빨아들여서 빨리 위로 상승시키는 게 바로 태풍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풍이 있으면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위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 여기 있으면 A 지역과 B 지역에서는 태풍 쪽으로 바람이 다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있을 때는 바람이 역시 또 빨려 들어가죠. 태풍 A 지역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빨려 들어가고 B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A 지역에서는 바람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B에서는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B 지역에서 보니까 B 지역에서는 풍향이 이렇게 변하고 있죠. 이렇게. B 지역에서는 풍향이 이렇게 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죠. A 지역에서는 풍향이 이렇게 변하고 있죠. A 지역에서는 풍향이 이렇게 변하고 있죠. 이건 반시계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실제로 태풍이 어느 쪽으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태풍이 오고 있는데 풍향의 변화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면 아무래도 안전반원이구나. 우리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이 안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딱 봤더니 태풍의 진행 방향이 시계 방향이야. 그러면 여기는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되겠구나. 위험반원이겠구나 라고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지역은 안전반원이고,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건 위험반원이니까 태풍에 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풍의 오른쪽이 위험반원이고 위험반원에서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태풍이 변하더라. 태풍 자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태풍이 있는 쪽에 오른쪽 지역에서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윗이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반원, 위험반원에서는 자, 그리고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육지의 마찰력 때문에 태풍의 회전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태풍의 위력이 약해지고 또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이제 육지에 상륙하면 수증기의 공급이 차단돼요. 이 수증기가 바로 태풍의 에너지원인데 그래서 태풍이 약하게 되고 태풍이 고위도로 올라가면 수온이 내려가서 태풍이 또 약해져요. 태풍이 약해지면서 이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이 일어나기도 해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변질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냥 바로 소멸되기도 하고 육지에 올라가면 뭐 거의 100% 소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을 비교한 건데 온대저기압은 중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열대저기압은 저위도 5도에서 25도 지역에서 만들어진다. 이동 경로는 편서풍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데 열대저기압은 포물선 경로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포물선 경로로 이동하게 되죠. 이때 이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적도에서 에너지가 북극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포물선 궤도로 가는데 이때는 무역풍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이때는 편서풍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약간 방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위치 에너지예요. 아까 보면은 온대저기압의 경우에는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위치가 변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고 그다음에 태풍은 수증기의 잠열이에요. 수증기가 이제 응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수증기에서 물방울이 되면서 이제 열이 좀 방출되는데 이 열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기상현상을 봅시다. 우리가 기상현상은 수평 규모가 있고 수직 규모가 있어요. 수직 규모는 이제 수직으로 발달하는 거죠. 근데 주로 소규모예요. 레오나 토네이도. 기타 뭐 것들은 다 대규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규모는 다 수평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특히 태풍 같은 경우. 또 일기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예요. 대부분이 소규모예요. 소규모는 일기도에 잘 안 나타나요. 일기도에 안 나타나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상 좀 짧게 발생하고 그다음에 크기도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난운이 발생하는 거는 뭐 이렇게 수직으로 구름이 발생하는 거죠. 태풍이나 한랭전선, 뭐 내우,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은 정난운 때문에 만들어져요. 이런 정난운은 대기가 불안정할 때 그리고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거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뇌우를 보면 뇌우는 단계가 세 단계예요. 처음이 적운기, 그 다음에 성숙기, 소멸기예요. 적운기는 상승기류만 있고 성숙기는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동시에 나타나요. 그리고 소멸기는 하강기류만 나타나요. 하강기류가 나타나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때 우박은 이제 성숙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다 있죠. 상승, 하강하면서 이제 얼음 덩어리가 좀 커지는 현상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황사예요. 황사는 주로 봄철에 일어나요. 봄철에 대륙이 가열되면 대륙이 이제 육지가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이렇게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편서풍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오게 돼요. 이제 물론 이 정도에 오겠죠. 근데 마침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있을 경우에는 하강기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황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토네이도죠. 이건 이제 뇌우고 이건 토네이도, 이건 태풍인데 이제 다 정난운에서 만들어지고 다 상승기류예요. 그러니까 대류가 불안정할 때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뇌우나 토네이도는 이제 수직 규모가 있지만 태풍 규모는 수평으로 좀 큰 규모예요. CD 모양이라고 했죠. 그리고 뇌우나 토네이도는 전선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태풍은 무조건 안 하고 일기도의 뇌우나 토네이도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끝으로 해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일은 태풍해일과 지진해일이 있어요. 태풍이 올 경우에는 이제 태풍은 이제 강한 상승기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상승기류 때문에 이제 바닷물도 이렇게 위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위로 상승하다 보면은 이제 위로 상승한 물은 다시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런 모양이 태풍이 다가오면 이런 물이 울록 올라온 이런 모양이 이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면서 우리가 파고가 파도의 높이인데 파도의 높이가 이제 올라가는 이렇게 돼요. 쓰나미는 여기 어떤 곳이 땅이 움푹 퍼지게 해서 단층이 일어나면 이때
이제 물도 이렇게 출렁이겠죠. 이 출렁이는 거가 이제 유지적으로 올라오는 게 바로 해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폭풍 해일은 수면 상승과 바람 때문에 만들어지고, 지진 해일은 해저 지진, 이게 쓰나미죠. 그래서 이런 해일은 만조 때, 만조는 밀물대예요. 밀물대 해일이 겹치면 파도의 높이가 더 높아져서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밀물이래. 이런 해일, 파도들이 해안에 접근하면 파고가 높아져요. 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게 바로 우리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